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절규입니다. 결혼 3년 차, 32살의 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지연 씨는 말합니다. 하루에 카톡이 30통씩 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연 씨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지연 씨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박수를 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연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지연 씨는 대학 동기였던 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딱 3번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양가 상견례였고 두 번째는 약혼식, 세 번째는 결혼식 전 예식장 계약할 때였습니다. 3번의 만남 동안 시어머니 윤희 씨는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늘 웃으며 지연 씨를 칭찬했습니다.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다행이다. 결혼 생활이 편하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지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아침은 뭐 먹었어?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연 씨는 조금 놀랐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네, 일어났어요. 아직 식사는 안 했고요. 아이고, 신혼인데 남편한테 밥은 차려줘야지. 빨리 일어나서 밥해. 민준이 좋아하는 건 된장찌개야. 알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연 씨는 전화를 끊고 민준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어머님이 아침 먹으래. 민준 씨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그냥 좀 더 자자. 우리 밖에서 사 먹으면 돼. 하지만 지연 씨는 불안했습니다.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냉장고를 비웠으니까요.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냉장고에 재료 없지? 내가 지금 시장 가는 길인데 뭐 사다 놓을까? 지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냉장고가 비었다는 걸 아시지? 아,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마트 가서 살게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사다 놓는 게 편하지. 그리고 며느리, 앞으로 냉장고는 항상 채워놔야 해. 남편이 배고프면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 씨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장 보신대. 민준 씨는 아직 반쯤 잠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 해주신다면 그냥 받아. 엄마 원래 그래. 걱정이 많으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이거 냉장고에 넣어. 여기 고기 있고, 여기 야채 있고. 아, 그리고 이 김치는 내가 담근 거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의 신혼집 부엌으로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빨라. 며느리는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는 야채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김치는 김치칸에. 어머님, 정말 제가 할게요. 아니, 됐어. 내가 다 정리했어. 그리고 며느리, 앞으로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해야 해. 알았지? 네. 시어머니는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짐은 왜 안 풀었어? 빨래할 거 있으면 빨리 빨아야지. 네, 어머님. 오늘 풀려고요. 그래. 그럼 지금 풀어. 내가 도와줄게.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뭐가 미안해? 우리 가족인데. 자,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속옷까지 꺼내며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속옷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입었던, 특별히 준비했던 그 속옷들을 말입니다. 어머님, 지연 씨는 황급히 속옷을 낚아챘습니다. 왜? 빨래해야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하고 싶다면. 하지만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저렇게 싫어할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시간을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 씨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가 좀 오버하시긴 했네. 응, 좀 놀랐어.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적극적이셔. 나쁜 뜻은 아니야. 알아. 그냥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엄마도 좋은 분이잖아.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저녁은 뭐 먹었어? 아, 네. 파스타 해 먹었어요. 파스타? 그건 밥이 아니잖아. 민준이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아, 네. 다음엔 밥 해 먹을게요. 그래. 내일 뭐 먹을 건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장도 보고 하지. 내일은 김치찌개 해. 김치는 오늘 아침에 내가 갖다 놓은 거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내일 몇 시에 퇴근해? 보통 6시쯤이요. 그럼 집에는 몇 시에 도착해? 한 7시? 7시? 그럼 밥은 몇 시에 먹는데? 7시 반쯤요? 아이고, 그건 너무 늦지. 민준이가 배고프겠어. 6시 반에는 먹어야지. 그럼 제가 일찍 퇴근하든지 해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 가정이 우선이야, 며느리. 전화를 끊고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전화? 응. 뭐래? 저녁 뭐 먹었냐고. 그리고 내일 뭐 먹을 거냐고. 아, 엄마가 신경 많이 쓰시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아침 준비했어? 아, 네, 일어났어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민준이 도시락은? 도시락은 회사에서 먹어요, 어머님. 그래도 도시락 싸줘야지. 밖에서 사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시락 싸줘. 알았지? 네.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연 씨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출근했어? 시어머니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시어머니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시어머니 회사 근처에 맛있는 집 있어? 지연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 네 어머님 출근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 정각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는데 또 카톡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회사 도착했어? 시어머니 오늘 일 많아? 시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 씨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지연 네 어머님 도착했어요. 오늘 회의 있어서 바빠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진동했습니다. 또 진동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톡이 15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왜 답장 안 해? 시어머니 바빠? 시어머니 밥은 먹었어? 시어머니 왜 답장이 없어? 시어머니 혹시 화났어? 시어머니 며느리야. 시어머니 답장 좀 해줘. 시어머니 걱정돼.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 전화 한 번만 해줘. 지연 씨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걱정했잖아. 답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중간에 화장실 가면 답장할 수 있잖아. 아, 네.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지금 먹으려고요. 뭐 먹을 건데?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으려고요. 어디? 뭐 파는데? 한식 뷔페요. 뷔페? 그건 위생이 안 좋아. 다른 데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 전화? 응. 많이 하시나 봐? 응. 좀. 힘들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연락 안 하시는데. 지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3시쯤 또 카톡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오늘 퇴근 몇 시야? 시어머니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시어머니 냉장고에 내가 사다 놓은 고기 있잖아. 시어머니 그걸로 불고기 해 먹어. 시어머니 민준이가 불고기 좋아해. 지연 씨는 답장했습니다. 지연 네 어머님 불고기 해 먹을게요. 시어머니 양파는 얇게 썰어야 해. 시어머니 그리고 배 좀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시어머니 알지? 지연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밥은 미리 해놔야 해. 시어머니 민준이 들어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시어머니 몇 시에 집 도착해? 지연 7시쯤이요. 시어머니 그럼 너무 늦지 않아? 시어머니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지연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준비해 놓을까?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 그래? 며느리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시어머니 내가 도와줄게. 지연 네 감사합니다. 지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였습니다. 누가 있나?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 며느리 왔어? 오늘 늦을까봐 내가 미리 와서 준비했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민준이한테 비밀번호 받았어. 며느리 퇴근 늦으면
내가 미리 와서 준비해 놓으려고.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허락도 없이? 저,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깜짝 선물이지. 며느리 힘들까봐 내가 해준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야?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민준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와 계세요? 민준아, 너희 밥 해주려고. 며느리 늦게 온다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고마워요, 엄마.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불편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민준아, 밥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힘나지. 며느리, 반찬 더 해줘. 남편 그릇이 비었잖아. 아이고,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뜨거운 물 떠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그릇은 뜨거운 물로 먼저 헹궈야 해. 네. 수세미는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설거지까지 대신했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 씨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네. 고마운 일이야.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마지막 카톡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잘 자. 시어머니 내일 아침 뭐 먹을 거야? 시어머니 냉장고에 계란 있지? 시어머니 계란찜 해 먹어. 시어머니 민준이가 좋아해. 지연 씨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것이 지연 씨의 결혼 생활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가 더 심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6개월, 지연 씨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톡이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답장이 늦으면 시어머니가 걱정하고 그러면 민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지연 씨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님은 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래요. 지연 씨, 걱정과 통제는 다릅니다. 사랑과 치매도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경계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상담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계, 권리, 생존.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날 밤 지연 씨는 민준 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 뭔데? 어머님 일이야.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힘들어. 우리 경계를 정해야 할 것 같아. 경계? 무슨 경계?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카톡도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여보, 지금 진심이야? 응, 나는 진심이야. 엄마가 우리 도와주시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 나는 내 집에서 손님 같아. 내가 고른 물건도 마음대로 못 쓰고 내 방식대로 살지 못해. 그게 뭐가 큰일이야? 좀 양보하면 되잖아. 나만 양보해. 항상 나만. 여보,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지연 씨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역할?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는 의견이 없어야 해? 감정이 없어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30통의 카톡을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야? 엄마는 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걱정? 통제지. 내가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시잖아.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안 나아져. 6개월 동안 기다렸어. 더 심해졌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께 말씀드려줘. 우리에게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 1회만 오시면 좋겠다고. 카톡도 하루 34통 정도로 줄여달라고.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상처받으실 거야. 그럼 나는 상처받아도 돼. 여보, 나는 내 아내야. 엄마의 며느리이기 전에 내 아내라고. 왜 나보다 어머님이 먼저야?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뭘? 집안일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주부예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며느리,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니에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저도 제 삶이 필요해요. 어머님, 저 숨이 막혀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 지금 나보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횟수를 좀 줄였으면 해요. 횟수를? 얼마나? 주 1회 정도로. 주 1회? 지금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네. 그리고 카톡도 뭐? 너무 자주 오셔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계속 오시잖아요. 그게 문제야? 내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나는 내가 좋아서 그런 건데,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저도 감사해요. 하지만 뭐, 이제 나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보고 신경 끄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알았어. 이제 안 갈게. 전화도 안 할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원한다니 그렇게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 씨는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1시간 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내가 말했어.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울고 계셔. 뭐? 엄마가 지금 울면서 전화하셨어. 며느리가 자기 보고 오지 말래. 전화도 하지 말래.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횟수를 좀 줄이자고. 그게 그 말이잖아.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하지 왜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 너한테 말했잖아. 근데 너는 안 들어줬잖아. 여보, 너 지금 목소리 왜 그래?
나는 6개월 동안 참았어. 너한테도 말했고, 어머님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했어. 조심스럽게? 엄마는 지금 울고 계셔. 지연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간 것입니다. 지연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톡도 민준 씨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엄마가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어. 나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시겠대. 전화도 최소한으로만 하시겠대. 지연 씨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민준 씨는 지연 씨를 째려봤습니다. 여보, 너 지금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다행? 엄마가 상처받으신 게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여보, 솔직히 말해. 너 엄마 싫어하지? 지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힘들었어. 힘들면 참아야지. 가족인데. 나도 가족이야. 왜 나만 참아야 해? 여보, 그게 우리 문화야. 시어머니는 존중해야 하는 거야. 존중과 복종은 달라. 복종?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나는 어머님의 인형이 아니야.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지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너는 변해야 해. 아니면 뭐?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 후 매일 시댁에 들렀습니다. 집에는 늦게 왔고 지연 씨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지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 나 아버지야. 아,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네. 알겠습니다.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시다.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를 끊고 지연 씨는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말에 오라고 하시던데. 응, 나도 들었어. 무슨 일이야? 가족회의 하자고 하셨어. 가족회의? 너 때문에.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와 민준 씨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 씨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며? 저는 저희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간? 무슨 공간? 저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부만의 시간?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무슨 부부만의 시간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좋아서 자주 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어머님, 저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뭐,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제가 적응하고 싶었어요. 제 방식대로. 시아버지가 끊었습니다. 며느리, 집안마다 방식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지내왔어. 엄마가 아들을 챙기고 며느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하지만 저는 제 삶이, 내 삶, 결혼하면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내 삶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의견이 있고 제 감정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견? 감정? 그걸로 가족이 깨지면 어떡해? 가족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뭐, 너는 우리 가족이 되기 싫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래? 왜 엄마를 밀어내려고 해? 지연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밀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숨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며느리를 잘 못 가르쳤어요. 지연 씨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가르쳤다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가다간 이 결혼 오래 못 간다.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아버지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말씀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지. 아니면 이혼이라는 거지. 지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 목록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 회사 단톡방,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방. 일주일 동안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대화방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30통, 때로는 50통. 며느리, 일어났어?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왜 답장 안 해? 걱정돼.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지연 씨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이혼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연 씨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입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지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 씨는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30통의 카톡, 일주일에 4번의 방문, 회사까지 찾아온 시어머니, 그리고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남편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셨나요? 여러 번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예민하대요. 적응하라고 해요. 폭력이나 폭언은 없었나요? 물리적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혼은 마지막 선택이에요. 한 번 더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플 상담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이미 혼자 상담받고 있어요. 남편은 거부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별거를 먼저 해보시는 건요? 별거요? 네.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을 진행하시는 게.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보자. 그날 저녁 지연 씨는 민준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또 뭔데? 앉아. 중요한 얘기야. 민준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 상담이었어.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진심이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너 미쳤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혼? 6개월이 아니라 6년 같았어. 나는 매일 죽어가고 있어. 죽어간다니 무슨 드라마 대사야? 드라마가 아니야. 이게 내 현실이야.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나는 내 아내야. 그런데 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한 번도. 뭘 지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어. 너는 항상 어머님 편만 들었어. 내 말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 여보, 엄마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이야. 당연히 엄마 편을 들지.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야. 그런데 너한테 나는 뭐야?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기회? 우리 별거 하자. 별거? 응. 한 달만 떨어져 지내자. 그동안 각자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지. 민준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너 정신 좀 차려. 별거가 뭐야? 그냥 이혼하자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연 씨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방문은 주 1회로 제한한다. 둘째, 카톡은 하루 3통 이내로 한다. 셋째, 우리 집 비밀번호는 우리만 안다. 넷째,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 민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게. 여보,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 알아? 나도 상처받았어. 6개월 동안. 그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계속 살 수 있어. 거부하면 이혼이야. 민준 씨는 지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야. 선택? 이게 무슨 선택이야? 이건 그냥 내 고집이잖아.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야. 민준 씨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사는데 너만 왜 이래? 지연 씨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지연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 권리? 결혼하면 양보하는 거야. 나만 양보해. 항상 나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지연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하지만 엄마가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 노력해줘. 제발.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지연 씨의 조건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듣고 있다가 폭발했습니다. 뭐, 주 1회? 카톡 세 통? 그게 말이 돼? 엄마, 며느리가 힘들대요.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내가 너희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부부만의 시간이. 부부만의 시간? 민준아, 너 지금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엄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너 아빠가 돈도 안 벌고 술만 먹을 때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왔다고 엄마는 버리는 거야?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주 1회만 오래? 전화도 하루 3통만 하래? 그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면 뭐야? 민준 씨는 괴로웠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사과하고 예전처럼 지내든지 아니면 그 며느리랑 헤어져.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진심이야. 나는 그 며느리 인정 못해.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 안 된대. 예상했어. 그럼 우리 둘이서 지키면 돼. 여보, 그게 아니라. 뭐? 민준 씨는 힘들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랑 헤어지래. 지연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여보, 괜찮아. 나도 예상했어. 미안해. 미안하긴. 넌 선택했잖아. 뭘? 어머님을 선택했잖아. 나보다. 여보, 그게 아니라. 지연 씨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너는 누가 더 소중해? 어머님? 아니면 나?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연 씨는 침실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짐 싸. 나갈 거야. 지금? 응. 지금.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할 말 없어. 다 끝났어. 지연 씨는 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 이미 원룸 계약했어. 오늘 들어갈 수 있어. 언제? 너 어머님 만나러 간 동안.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응. 이혼은 바로 하는 거야? 지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여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연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지연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지연 씨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지연 씨와 민준 씨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 씨는 놀랐습니다. 뭐? 나는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너 없이 한 달 살아봤어. 힘들더라.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엄마만 생각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정작 내 아내가 매일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여보,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제대로. 너와 나 우리 둘로.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너무 늦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여보, 나는 한 달 동안 생각했어. 정말 많이. 지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존중이 필요해. 신뢰가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이제 내 편이 될 수 있어.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너를 믿을 수 없어. 여보, 미안해. 나는 이혼하고 싶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지?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너와 어머님 사이의 문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지연 씨, 행복하게 살아. 지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그리고 다음번엔 아내를 먼저 생각해줘.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연 씨는 이혼 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는 심호흡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원룸은 좁았지만 온전히 지연 씨의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서랍도 모든 것이 지연 씨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자꾸만 의심했습니다. 민준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좋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했습니다. 매일 30통의 카톡을, 회사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항상 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좋아. 정말? 이혼하고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 친구들은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표정 밝아졌다. 그래. 응.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밝아. 지연 씨는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연아,
민준이는 어떻게 됐대?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해. 후회는 안 해? 지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결혼한 건 후회해. 하지만 이혼한 건 후회 안 해. 왜? 이혼하지 않았으면 나는 나를 잃어버렸을 거야. 매일 죽어가면서 살았을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 결혼하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 응,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 이제는? 이제는 알아.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 사랑도 아니었어. 지연 씨는 잔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친구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하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한편 민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 씨는 여전히 시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신혼집을 정리하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랑 헤어져서 잘 됐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민준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밥 먹어. 매일 저녁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갔어? 누구 만났어?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맞선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아, 이 여자 어때? 집안도 좋고 성격도 순하대. 엄마, 나 아직 재혼 생각 없어. 그래도 한번 만나봐. 나이가 있는데 빨리 재혼해야지. 엄마, 엄마 말 들어. 이번엔 순한 며느리 들릴게.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지연 씨의 SNS를 봤습니다. 지연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사진 속 지연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댓글을 달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구나. 시청자 여러분,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지연 씨가 이기적이다 생각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지연 씨가 용기 있다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해줄게. 내 방식대로 살면 인정해줄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되 배우자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배우자의 경계를 지켜줘야 합니다. 지연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것은 지연 씨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연 씨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며느리이신가요? 여러분도 지금 숨이 막히시나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이신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녀에게도 그녀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녀가 숨쉴 공간을 주세요. 그녀가 자신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신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결혼했을 때 당신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소중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으세요. 어머니를 존중하되 아내를 우선하세요.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선택입니다. 지연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계를 지킬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들려져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당신은 당신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해 싸우세요. 필요하다면 떠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용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 씨처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감사합니다.